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비엔날 회사 지금 세미콘 코리아에 나왔는데요. 회사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엔달이 이제 그 2017년부로 그 ABB의 멤버로 이제 됐습니다. ABB 그룹이 비엔날을 이제 그 편입시키면서 현재는 이제 멤버 오브 ABB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전통적으로 이제 그 자동화 시장에 그 스마트한 이런 솔루션과 플랫폼을 공급하는 자동화 업계의 이제 서플라이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드쿼터는 이제 오스트리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세미콘 코리아에 나왔다고 하면은 세미콘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부분에 어떤 그런 모델링이 있어서 나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모델 보고 나오신 건가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세미콘 인더스트리 하면은 이제 사실은 삼성, 하이닉스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한국이 제일 리딩하는 이 이제 그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 컨텐츠하고 하면은 그 반도체 그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그 간과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 전 세계 마켓 셰어 1위를 이제 한국이 공급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 생산성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스마트한 컨텐츠를 계속 이제 개발하고 인테그레이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비엔날도 이제 반도체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반도체 이런 전시에 참여를 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거죠. 이제 반도체 장비는 사실은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네.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를 어떻게 데이터를 그 수집을 해서 마이닝을 해서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비엔날이 이제 그 시장에 던질 수 있는 그 아이디어는 이런 그 OT에서 발생하는 리얼타임 데이터를 IT 계층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시장에 모델링을 좀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싶다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속도나 뭐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릴라이빌리티나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비엔날이 갖고 있는 솔루션의 코어 핵심 코어 핵심 테크놀로지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라고 하세요? 네, 지금 비엔달이 가지고 있는 그 컨텐츠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오픈니스. 그러니까 각 상호 운영되는 기술들에 대해서 개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호환성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비엔달은 그 철학 자체가 그 오픈니스에 이제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각각의 이제 컴포넌트나 머신이나 팩토리 투 팩토리 간에 연결되는 데이터의 정확한 주기와 그다음에 실시간성을 보장할 수 있는 통신 기술. 거기에는 이제 OPC UA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파워링크, 그리고 플러스 세이프티 관련된 그 기술인 오픈 세이프티.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의 프로토콜들이 이제 잘 조합해서 사용되는 게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아주 플렉시블하게 그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 여기 저희 월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사실은 한국 시장에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공장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우측에 보면은 이제 국내 시장에 가장 그 많이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그 구형 머신들이 그 오래된 기계 장비들이 포진되어 있는 공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브라운필드라고 하는 거고요. 좌측에 있는 것들은 새로 이제 그 신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 이제 그 신 공장. 저희가 그린필드라고 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의 중간에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그 미들 계층,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공장 유형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을 그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연한 구조의 그 CPU를 사용한 그런 컨텐츠들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드웨어죠. 예를 들어서 뭐 산업용 PC, 그다음에 산업용 PLC, 그리고 그 인더스트리얼 서버급 PC,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인테그레이션 될 수 있는 그 미드웨어 플랫폼,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 맞게끔 어떻게 구조를 잡느냐가 하나의 이제 아키텍처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그 OEM 장비들이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실제로 100% 수집하는 인터페이스가 아직은 소화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미 스탠다드라는 규격 자체가 있지만, 이 통신의 샘플링 타임 자체가 50ms에서 1초 기준으로 지금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 데이터 마이닝 자체 레벨이 상당히 이제 미리세크 이하 단위로 떨어지는 경우가 필요할 경우가 있죠.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그 오픈되어 있는 통신을 통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하나의 게이트웨이 혹은 그 인텔리전트에 대한 솔루션들이 그 통합이 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다양한 모델들이 인테그레이션 됐을 때 공장 자체에 운영되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게 이것이 하나의 좀 아키텍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이제 언급하셨는데 그 비엔날 하면은 OPC UA 되게 유명해요. 네, 맞습니다. 그 파워링크 그 .org 이것도 같이 이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OPC UA가 이제 진행이 오래됐고 또 이제 새로운 TSN 이라는 어떤 그런 또 규격을 갖고서 뭔가를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사실은 뭐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엔 조금 이제 그 히스토리가 길죠. 그래서 저희가 전통적인 그 머신 투 머신 그리고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통신을 봤을 때는 저희가 통상 뭐 필드 버스라는 네.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대에 나온 게 이제 산업용 필드 버스, 산업용 이더넷 해서 인더스트리얼 이더넷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이제 많이 쓰는 프로토콜이 이제 이더넷 파워링크를 포함해서 뭐 플로피넷, CC링크 IRT, 그다음에 이더캣 그리고 뭐 이런 종류의 이제 그 인더스트리얼 이더넷 기반의 통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산업용 프로토콜들은 사실은 고성능의 뭐 서버 모션 제어라든지 로보틱스 제어 그리고 아주 그 짧은 주기의 샘플링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그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OPC UA라는 통신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답을 네, 이제 얻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OPC UA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용 필드 버스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머신 투 머신, 머신 투 팩토리, 팩토리 투 팩토리에 대한 그 커넥티비티를 위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스코프를 팩토리 레벨로 갈 것이냐 아니면 머신 레벨로 축소시킬 거냐에 따라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의 스코프가 정해지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그 스코프를 잘 이밸류에이션해서 적용하는 게 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TSN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TSN은 그 OPC UA하고 별개의 새로운 규격입니다. 그래서 타임 센시티브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이 타임 센시티브 네트워크는 기존의 인더스트리얼 이더넷 프로토콜보다 최소 10배 이상 빠른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장비 자체가 고도화되고 발생되어야 되는 데이터량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속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규격이 TSN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규격 자체가 IEEE 쪽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규격입니다. 그래서 OPC UA하고 TSN이 병행해서 사용됐을 경우에 미래의 스마트 공장에서 통합과 확장성을 위한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토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의 이제 그런 시장이 개척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야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아직 뭐 TSN 규격이 사실 뭐 릴리즈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실존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찾아보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전체 자동화 시장이 움직인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주시라고 거기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을 반도체 시장에서 타겟팅하고 간다면 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